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리학 사상을 가르치는 이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주의의 사상인 성리학, 이 주의라는 사상가가 만든 학문인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으로는 왕수인이라는 혹은 왕양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양명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 성리학이, 주의가 만든 성리학이 등장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그럼 이 전까지 배웠던 사상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 해요. 자, 우리 공자와 맹자가 살던 시대가 언제였죠? 그렇죠.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춘추 전국 시대. 글씨가 예쁘지 않네요. 그냥 이해하고 봐주세요.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 그렇죠. 전쟁이 엄청 많은 시기였어요. 전쟁이 많은 시기. 나라 간에 서로 막 다투고 내가 이 나라를 갖겠다, 아니다 내가 저 나라를 갖겠다 이렇게 나라 간 다툼이 되게 많은 시기였는데 그 나라 간 전쟁을 끝내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중국을 통일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진으로 시작하는데 진시황이었어요. 자, 이 진시황은 나라를 다 평정을 하고 이런 전쟁이 끝내고 모든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은 진나라를 건국을 했죠. 이 진나라를 건국하고 진나라에서는 어떤 사상을 주로 해서 통치가 이루어졌냐면 법가라는 사상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이 법가 사상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왕의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통치 사상이에요. 이런 왕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나라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진시황은 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왕에게 함부로 비판하고 조언하고 쓴소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육아 사상들, 왕에게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굉장히 조언을 하는 사상가들이었죠. 그래서 이 육아를 어떻게 하기에 이르렀냐면 육아를 탄압을 하기에 이르렀어. 그런 걸 바로 분서갱유라고 하는데 이 분서갱유로 나타난 그림을 볼까요? 이 분서갱유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 어떻게 당하고 있어? 땅을 파서 완전 생매장 당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죠. 생매장 당하고 이 책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타고 있죠.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는 거 싫다. 이런 분서갱유 사건이 일어나면서 육아 사상은 어떻게 됐을까? 육아 사상은 쇠퇴하게 됐어요. 육아 사상이 몰락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진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음 나라가 바뀌게 되었네. 어느 나라로? 바로 한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이 한나라에서는 공맹의 유학 사상을 다시 한번 발전시켜보자. 지금 진나라 때 이렇게 다 책 불태우고 생매장 당하고 이렇게 많이 쇠퇴했지만 우리 유학 사상 얼마나 좋냐. 다시 발전시켜보자 해서 경학하고 훈구학이라는 게 다시 성행하게 됐는데 교과서 44페이지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한나라에는 유학의 경전을 체계화하는 다시 경전을 다 불태웠던 경전을 다시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경전을 다시 해석하는 훈구학이 다시 발달하게 됐어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런데 한나라도 또 망했어요. 한나라도 또 망하고 어떤 나라가 등장해? 송나라가 등장을 한 거야. 이때는 갑자기 불교하고 도가가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영향력이 강화된 거죠. 그러면 왜 유교가 아니라 불교랑 도가가 이렇게 영향력이 강화됐을까? 바로 탄탄한 세계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이 되게 유명하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관이 탄탄해서 그래.
근데 육아는 세계관이 안 탄탄했죠. 이전에 공맹순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심성은 어떻고 우리 도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건 얘기해주지 않는 거야. 불교나 도가는 세상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유학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불교나 도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졌던 거야. 그래서 주의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육아의 세계관을 한번 발전시켜 봐야겠다 하고 다시 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기론이란 거를 들고 와요. 자, 이기론이 뭐냐? 이 세상의 만물을 뭐와 뭐로 설명하려는 사상이래? 이와 기로 설명하려는 사상이래. 우리 세계관을 여태까지 육아에서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주의라는 사상가는 세상을 얘기해 보려고 한 거야. 도덕성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만물은 사람만,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걸 다 지칭하는 용어예요.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아니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기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님, 이 기가 뭔가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치할 때 이거든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야. 우리는 원리에 포인트를 두면 돼요. 모든 게 구성되어 있는 원리는 이 이라는 거야. 그리고 원리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기도 하대요. 그러면 기는 뭐야? 이 원리는 눈에 보일까? 그렇지 않아. 하지만 기는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을 이루는 재료다. 재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게요. 학습지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인해윤리 학습지 한번 펴보고 학습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해윤리 학습지에 보면 주의의 사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번째, 5번 빈칸은 뭐라고 채워야 될까? 이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인간의 도덕 법칙이며 기란 건 이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재료래.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거 뭘 설명하는 걸까? 주의의 세계관, 유학의 세계관인 이기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기론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예시 좀 들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때요? 라면? 되게 맛있게 생겼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점심을 먹고 난 후인지 저녁을 먹고 난 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식욕을 굉장히 자극하는 사진을 갖고 와 봤는데 자, 우리 라면을 생각하면 이제 이기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뭐에 비유를 하냐? 이는 라면의 레시피라고 생각해보자. 라면의 레시피. 이에 비해 기는 라면의 재료라고 생각해볼게요. 우리 재료라고 배웠으니까 기를. 자, 라면의 레시피는 재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끓이고 맛있는 라면을 먹으려면 레시피가 필요하잖아. 그 라면의 원리인 거지. 이는 원리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실제로 원리만 있다고 우리가 라면을 먹을 수 있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라면의 재료가 꼭 형태와 재료가 필요해. 그래야 우리 라면의 레시피를 실현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라면의 레시피는 당연히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결국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이라는 존재하는 그런 현상을 먹을 때, 우리는 라면의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이기, 불상, 리입니다. 자, 이게 라면의 레시피고, 기가 라면의 재료라고 생각하면, 우리 라면을 먹으려면 라면의 레시피 없이 라면을 만들 수 있나? 재료 없이 만들 수 있나? 아니야. 우리 재료를 통해서 레시피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기는 절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 현실에는 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라면의 재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시피는 당연히 그 라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야. 그렇다면 이기불상 잡은 뭘까요? 이거는 섞인다는 뜻인데 섞일 수 없다는 거야.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 서로 뒤섞일 수 없다. 왜? 우리 라면의 레시피는 라면의 레시피고, 라면의 재료는 라면의 재료죠. 우리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잖아. 실제로 봤을 때는 당연히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지, 현실에서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잖아. 라면의 레시피는 레시피대로 존재하고, 재료는 재료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말이 조금 빨랐나요? 그러면 학습지에 이걸 한번 빈칸에 필기를 해볼까요?
필기하기 전에 학습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서로 떨어질 수도 없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1번이라고 하는 게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없음이거든요. 서로 떨어질 수 없음.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음. 이거는 이기불상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기불상 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기불상 리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또 다시 2번.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도 없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 이와 기는 서로 뒤섞일 수 없다. 바로 이기, 불상, 잡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필기를 해도 좋아요. 자,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분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이는 원리고 기는 재료지. 이는 라면의 레시피고 기는 라면의 재료야.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뭔가 존재하는 현상이나 이런 거 사물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와 기는 떨어질 수 있어, 없어? 맞춰볼까요? 라면. 라면 안에 레시피가 안 녹아 있을 수 있나? 라면에 재료 없이 레시피만 존재할 수 있나? 머릿속으로는 가능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쵸. 그럴 수 없어요. 이와기는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이거 꼭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길을 알아보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다면 이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학습지 빈칸에 이 표를 필기해둬도 좋아요. 자, 이와 기. 자, 이는 뭐라 그랬어?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야. 라면의 레시피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기는 뭐야? 라면의 재료라고 생각했어요. 만물의 재료다. 자, 그러면 이는 근데 무형, 무위래. 형이라는 건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위라는 거는 움직임이라고 혹은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움직임이나 작용. 자, 형태가 무형. 형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무위, 움직임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 이라는 건 형태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 선생님, 라면의 레시피가 형태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라면의 레시피는 그냥 머릿속에 있죠. 근데 형태가 있진 않아. 움직임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기를 한번 보자. 선생님, 라면의 레시피는 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라면의 재료는 어떤데요? 재료는 형태가 있어, 없어? 형태가 있죠? 당연히 우리 뭐 면도 있고 스프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저는 무파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파마에 따로 그런 여러분 갑자기 무파마가 라면 종류인데 진짜 갑자기 딴소리이긴 한데 왜 무파마가 무파마인 줄 알아요? 무랑 파랑 마는 뭐게요? 마늘이래요. 갑자기 딴소리해서 미안해요. 무파마 되게 맛있으니까 먹어봐요. 여러분, 그럼 무파마에는 형태가 있어. 마늘도 재료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면 유위, 움직임. 그러면 재료가 움직일 수 있나요, 선생님? 재료가 살아 움직이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료는 봐봐요. 재료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썩거나 상하거나 맛이 이상해지죠. 그게 재료가 변화하는 거야.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라면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감기라는 예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 자, 우리 감기가 왜 감기인 줄 알아요? 감은 감소한다의 감이야. 기는 여기서 말하는 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기가 감소한다, 기가 움직여서 기가 약간 줄어든다라는 감기 걸리면 우리 되게 기운이 빠지고 힘든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감기라고 불렀대요. 이게 유위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됐을까요? 그럼 더 자세히 보자. 더 구체적인 이와 기의 특징을 봅시다. 이는 보편성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똑같다.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일성은 똑같다는 얘기죠. 모두가 똑같다. 누구나 똑같은 게 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동일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모든 현상에는 다 이가 있는 거야. 똑같은 이가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똑같은 이를 갖고 있으면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순 없어요. 왜냐면 이와 기는 떨어지지 못하고 존재하는데 항상 기가 사람들은 다 어떤 거야? 달라요. 기는 특수적이야. 특수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어. 특수적인 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혹은 어떤 존재만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함이 있다는 거고 구체성이라는 건 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건 사물이건 모두 동일한 이를 갖고 있지만 이 기가 특수하고 구체적,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본성이 모두가 선하지만 그렇지만 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가 맑은 사람이 있고 기가 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더 한번 볼게요. 이는 순선무악하대. 자,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악함이 없다는 거야. 이 라면의 레시피는 악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라면의 레시피가 악하진 않지. 우리 맛없는 라면을 먹게 될 경우에 레시피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지. 라면의 재료가 이상했거나, 라면의 형태를 가한 뭔가 뭐 불 조절, 물량, 이런 형태가 있는 것들이 이상했기 때문에 라면이 악해지는 거지. 라면의 레시피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라면의 레시피는 항상 선해. 그럼 기는 가선각,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라면이 잘 되면 레시피대로 잘 따르고 라면 재료가 아주 좋았으면 선하게 잘 되는 거죠. 맛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라면 재료가 상했어. 맛있을까요? 맛있을 수가 없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기의 특징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성리학에서 이기론, 즉 육아의 세계관은 끝났어. 이제 세계관 했으면 이제 또 어디까지 봐야겠어. 아, 자, 이제 세계의 만물이 존재하는 현상이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계관을 논해봤으니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해 혹은 본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심성론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중요한 거. 주위의 사상 중에 만약에 주위가 지금 살아있다면 당신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주위가 제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증리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 보자. 성이라는 건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즉, 뭐다? 이다, 리다. 이예요, 이. 인간의 본성은 우리 아까 배운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법칙 혹은 원리인 모든 걸 구성하고 있는 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자, 이는 아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죠? 순선, 무악. 우리의 본성은 인간은 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는 뭐야? 순선무악. 악하지 않아. 무조건적으로 선하기만 해. 그럼 인간은 사실 어떤 존재인 거야? 선한 존재겠죠? 육아사상이 굉장히 맹자의 바탕으로 한 걸 보여주는 구절이네요. 자, 그러면 근데 또 주의는 간단하지 않아. 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본연지성, 우리 본래의 진짜 성, 본성을 본연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본연지성은 말 그대로 성즉 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로만 구성되어 있는 본성을 말해. 근데 우리 아까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항상 어떻다 그랬어? 논리적으로는 구분 가능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어. 이와 기는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랬어. 그럼 다시 뒤로 와보자. 이렇게 우리 논리적으로 또 이만 들어있는 본연지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와 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존재해? 항상 함께 존재할 수 없단 말이야. 이 혼자 존재할 수 없어. 구분은 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와 기를 함께 존재하는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불러요. 둘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나눠서 그러니까 성의 두 측면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왜 굳이 어렵게 나누나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인간이 악에 빠지는 이유. 즉, 왜 인간은 이렇게 본연지성을 갖고 있다면 선할 텐데, 순선무악할 텐데, 왜 인간은 악한 사람이 있나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를 얘기하려고 이 기질지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우리 자체는 본연지성이야. 하지만 기질지성은 아까 형태가 있었죠? 이 거울이라고 생각해보자. 기가 거울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이건 거울이 어때요? 이 첫 번째 거울은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한 거울이고, 이 두 번째 거울은 어때? 굉장히 닦아주고 싶을 정도로 더러워요. 더럽죠? 이, 얘는 기질이 어때? 맑은 거야. 얘는 기질이 어때요? 더럽죠? 딱 봐도? 더러워요. 이 거울을 지닌 사람이니 거울을 지닌 사람이나 본성은 당연히 본연지성이 이니까 선해 사실. 다 선하단 말이야. 그러나 거울이 깨끗해. 이 기질, 맑은 기질을 갖고 본성은 그냥 이로만 존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는 항상 기와 함께 존재해야 되는데 이 맑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선하겠죠. 선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이 더러운 기질을 가진 사람, 더러운 거울을 지닌 사람은 기질이 탁하기 때문에 악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원래 다 선해요. 이, 이로 만들어진 본연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만 기질이 탁한 사람은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지성을 구분한 이유는 악한 사람이, 인간이 본래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질이 탁하기 때문에 본성이 선하지만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기질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교과서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44, 4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44, 45페이지. 밑줄 치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심성론은 이기론을 근거로 삼아서 전개된 거예요. 당연히 이기론이 걔가 가장 근본이야. 주인은 인간의 본성이란 본래부터 그러한 성품, 즉 본연지성이라고 칭했대요. 근데 이 본연지성은 우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선한 인간의 본성이야. 원래 선해. 그럼 뭐만 있다는 거야? 여기는 이만 있다는 거지. 원래 선한 거니까. 근데 주의에 따르면 만물이 모든 건 다 뭐와 뭐의 결합을 바탕으로 해? 이와 기가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야. 이기 불상리 떨어질 수 없어. 같이 다녀야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이만 있을 수 있어? 진짜 사실 이 본연지성이랑 있긴 있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본연지성만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항상 뭐가 같이 따라다녀야 돼? 기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변화하는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기질지성이다. 이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우리 성의 다른 두 측면일 뿐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래요. 다만 기질지성은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기는 가선가악이었죠. 선악이 혼재하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위하려면 이 기질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과 욕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주의의 주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질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맑아야 한다는 거야? 탁해야 한다는 거야? 본연지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질이 맑아야 한다는 거겠죠? 됐을까요? 네, 기질이 탁하면 그때 감정과 욕구가 올바르지 않게, 도덕적이지 않게 드러나기 때문에 기질을 탁하지 않고 맑게 바로 잡아야 한다,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시 수학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수학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습지 6번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방금 인간의 심성론에 대해서 배웠죠, 주의해. 심성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라고? 성증리다. 인간의 본성은 이치다. 하늘이 내려준 이치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 이는 순전무악하니까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법칙이자 원리인 이다. 그래서 주인은 인간 본성을 이만을 지칭하는 본연지성가. 사실 이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와 기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기질지성이라고 했죠. 이걸로 구분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수양론 한번 가볼게요. 자, 수양론. 자,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기론을 통해 했어.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심성론을 통해서 했어. 성증리래. 마지막으로 뭐야? 그러면 우리 본성이 선한데 계속 선한 거 유지하고 혹을 만약에 기질이 탁해서 나빠졌으면 다시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수양을 통해
그렇게 선하게 다시 돌아가야지. 수양론을 얘기를 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요 5가지예요. 한 가지씩 뜯어서 볼게요. 존천리, 거인욕이야. 이렇게 끊어볼게요. 천리를 뭐 하자? 보존하자. 천리는 어떤 거야? 이. 선한 거죠, 선한 거. 순선무악한 거. 순선무악한 천리, 이치를 보존하고, 인욕, 이기심이나 인간의 탐욕 같은 인욕을 뭐 하자? 제거하자. 그래서 도덕, 본성, 이적, 순선무악한 이것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 버리자. 존천리, 거인욕. 이게 첫 번째 수양 방법. 두 번째,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왕수인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물치질의 뜻 먼저 한번 살펴보면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이루어 나간대. 어우, 뜻이 너무 길어요. 한 가지 한 가지씩 뜯어보자. 격. 격은 뭐뭐에 이르다, 도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에 도달해요? 도대체 뭐에 도달해야 하죠? 물. 이치를 지닌 일, 객관적 사물이나 현상. 우리도 물론 이치를 지니고 있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이를 알려면 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우리가 선해지려면 모든 사물에도 다 이가 있잖아. 그 이를 다 어떻게 해봐야 돼? 직접 탐구해 봐야 되는 거야. 객관적 사물이건 어떤 현상이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이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치를 지닌 이를 다 한번 도달해 보자. 이르러 보자. 그리고 치는 끝까지 추구해서 그 지식을 알아보자. 다시 올라가서 정리해 볼게요.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자. 선생님, 근데 어차피 저희 안에도 이치가 있는데 뭐하러 사물의 이치까지 탐구를 하나요?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겠지만 기질이 어때요? 기질이 항상 맑다는 보장이 있을까? 아니지. 기질이 항상 맑으면 우리 항상 이기심도 전혀 안 들고 난 선비처럼 항상 깨끗한 삶만을 살아가. 이러면 수양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러기 쉬울까요? 그러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물치지와 같은 수양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의 이치를 제대로 알려면 다른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들이 갖고 있는 이치를 다 탐구를 해볼 때 그때야 진정으로 우린 이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우리 만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교과서 45페이지 주의가 본 이치의 탐구 요게 경물치지와 관련된 만화거든요. 격, 이르러, 물, 사물에 이르러, 지식, 즉 이치를 끝까지 추구한다. 주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치를 갖추었으니까 살펴봐야죠. 살피지 않으면 알을 이룰 수 없다. 즉 살펴야 우리는 그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본 거지. 얘네가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배는 몰라. 움직이게 하는 걸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어. 너네 그렇게 궁금해만 하면 안 된다. 너네가 직접 배가 어떤지 근처에 가서 살펴봐야 그 배의 이치고 원리고 다 알 수 있는 거다. 나가 살피지 않으면 그 이치를 깨닫기 어렵지. 알려주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네요. 그래, 뭐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 얘네가 육지에서는 안 움직이는구나. 야, 배는 바다에 띄우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알게 돼. 이 아이들도 이렇게 나아가 살펴서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지. 나 또한 다르겠는가? 나도 그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이치를 갖고 있어. 우리 당연히 본연지성에 이치 다 갖고 있었잖아. 하지만, 나아가서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있는 걸 다 살펴봐. 나아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깊이 탐구하여 알을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 만화를 통해 경물치지를 한번 해석해 봤어요. 다시 돌아가 보자. 경물치지 됐고, 그러면 존, 양, 성찰. 이거 쉬워요. 성찰. 자, 이렇게 끊어볼까? 양심이란 건 뭘까?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원래 본성, 선한 이치. 양심을 뭐하자? 양심을 보존하고, 하지만 기질이 탁해질 수 있잖아.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항상 어때야 돼? 성찰해야 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에 거한다란 뜻이에요.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자는 거죠. 경건하게 항상 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자. 마지막으로는 지행병진인데요. 지는 지자죠? 지식이에요.
지식 혹은 이론적인 측면. 행은 뭐야? 행동적인 측면이죠? 행동적 측면. 간단하게 말하면 도덕적인 실천과 관련된 거겠네요. 주의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과 실제로 몸을 행동하는 실천이 서로 영향을 주니까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봤어. 머리로만 알면 돼? 그리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실천을 하는데 머리를 모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행병진을 강조합니다. 그럼 교과서 45페이지 지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지와 행 공부. 이 두 가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지행병진. 뭐 이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지가 밝아질수록 행은 더욱 돈독해지고 행이 돈독해질수록 지는 더욱 밝아진다. 같이 간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3번 정리할게요. 지행병진, 지와 행이, 지식과 행동이 함께 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지행병진을 강조하고 또 존천리,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자 강조했고 격물치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데 사물에 도달해. 왜 도달해? 지식을 끝까지 추구해서 알려고. 사물의 이치를 알려면 사물에 한 번 한 번 다 나아가 봐야지. 그래서 경물치지 강조했고 존양 성찰. 양심을 보존하고 항상 나쁜 기질이 탁한 기질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해야 돼. 이런 것들을 수양법으로 제시했다. 됐을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간단하니까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 경세론. 덕치 누가 생각나죠? 공자가 생각나요. 예치 승자도 생각이 나네요. 덕치와 예치를 함께 하자. 하지만 주의는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이 정도만 알아두면 읽어보면 돼요. 여기는 통치 부분이니까. 다음으로 이제 양명학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와 약간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주의를 원래 따르려고 했는데 주의가 하는 말이 다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것을 생각한 왕수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왕수인, 이렇게 왕수인. 이 사람의 호가 양명이라서 왕양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학문으로 양명학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참 외모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좀 그래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왕수인이란 이 사람은 주의 선생님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 처음에는. 그래서 주의의 경물치지 기억나요? 사물에 나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치를 탐구하면 이제 완전한 이치를 알 수 있으니까 사물에 나아가서 한번 탐구해 보자. 우리 한번 대나무의 이치를 한번 알아보자 하고 혼자만 간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에 함께 가죠. 혼자 가면 너무 외로우니까. 친구랑 같이 가요. 친구랑 이 대나무 밭에 가서 5일 동안 앉아가지고 앉은 것 같나요? 다리가 구분이 안 가죠? 다리. 이렇게 5일 동안 친구랑 같이 얘가 왕수인이고 뭐 친구예요. 같이 5일 동안 대나무의 이치를 탐구하면 우리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5일 동안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힘들게 수양을 해. 근데 어떻게 돼? 친구는 이틀째인가? 많이 쓰러져 버려. 왕수인도 눈병이 났나요? 눈병이 나고 5일 동안 버티긴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쓰러져 버려. 죽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대나무의 이치를 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사물의 이치를 구하라더니 뭐 하나도 못 구하겠다. 나는 그래서 성증리 안 할래. 심증리 할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성증리나 인간의 본성이 이치다. 이거나 인간의 마음이 이치다. 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고 해서 도덕적 심성을 기를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누굴 비판하는 거야? 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주의 비판해. 나는 심증리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것까지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왜 왕수인이 심증리를 주장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의는 사실 인간의 마음에는 성, 본성도 있고, 정도 있다 해서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이 정이라는 거는 성은 본성이죠, 본성, 인간의 본성. 아까 뭐 보현지성, 기질지성 한 것처럼.
근데 이 정은 인간의 본성이 바깥 사물, 외물, 즉 바깥 것들에 뭔가를 만나서 발현한 감정이야. 근데 이 인간의 마음에는 성과 정이 다 들어있다고 본 거지. 근데 왕순이 짜증나는 거야. 얘는 뭐 심도 얘기하고 성도 얘기하고 정도 얘기하고 근데 사물에 있지도 않고 나는 그냥 심만 얘기할래. 성, 정 얘기 안 할란다. 나는 그냥 마음만 얘기하고 간단하게 다 얘기하면 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심증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왕수인은 그래서 심증리를 얘기를 한다. 마음이 곧 이치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사람이 한 말을 통해 살펴보자.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 사물은 밖에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라는 거야, 왕수인은. 마음 안에 이치가 있고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는 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이치가 모든 이치가 마음 안에 있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는 거는 마음 안에 사물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하려는 거냐. 도덕법칙, 주인은 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이제 완전한 이치를 얻는다고 경물치지했는데 아니다. 도덕법칙은 처음부터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 4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 방금 했죠?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심증리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사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딨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 지문 함께 보자. 이란 마음의 조리이다. 이가 부모에게 발현되면 마음 안에 이런 이라는 게 선한 게 있는데 부모한테 발현되면 효가 되고 임금에게 발현되면 충이 되며 친구에게 발현되면 신이 된다.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항상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야? 내 마음에서 모든 선한 게 출발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주인은 항상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만약에 왕수인이 보기에, 뭐 주인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왕수인이 보기에 주의가 얘기하는 건 효라는 만약에 이치가 있어. 우리가 이 효를 실천하려면 주인은 이러고 있다는 거지. 부모한테 하는 게 효잖아. 그러니까 부모한테 나아가서 탐구를 하는 게 효라는 거야. 에?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님을 탐구하면 여러분 효를 얻어요? 아니야. 왕수이는 아니라고 본 거야. 내 마음에 이미 내 마음에 이 효라는 이치가 있어. 이치가 있고 이미 이거를 부모한테 실천을 하는 거지. 그래야 진정한 효인 거지. 뭐 부모를 보고 있는다고 효가 발현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친구랑 만약에 친구를 예를 들까? 친구랑 뭔가 믿음, 친구를 믿어야 돼. 근데 이게 친구를 자세히 보고 관찰하면 친구를 믿게 되나? 주위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왕수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마음에 친구를 믿는 게 이미 있어야 친구를 믿는 거지. 내 마음에서부터 이치가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다시 PPT로 가보면, PPT로 가기 전에 이 입문 자료 읽기 여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왕수인의 심증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왕수인에게 친구가 낭떠러지에 있는 꽃나무를 가리키며 묻는다. 야, 너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 꽃을 봐라. 이미 꽃은 여기 펴 있지 않냐? 근데 이 꽃이 무슨 마음 안에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왕수인이 얘기한다. 당신이 자네가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이 꽃이 안 보였고 이 꽃과 자네의 마음은 다 고요했었어. 근데 내 마음이 와서 봤기 때문에 꽃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즉, 마음이 봤기 때문에 꽃이 있는 거야. 마음 안에 모든 게 이치가 있는 거죠. 됐을까요? 이 얘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면 요 효 얘기로 부모님을 계속 보고 있다고 효가 실천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이미 내 마음 안에 효는 있고 그걸 실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이 주의와 비교하는 경물치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경물치지가 주의의 수양법에도 있었어. 근데 이 왕수인의 경물치지는 주의랑 이름은 똑같지만 뜻이 달라요. 그래서 꼭 잘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꼭 주의랑 비교를 해서 보자. 주의의 경물치지. 주의의 경물치지는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하면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탐구한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사물에 나아가서 살펴봐야 돼. 하지만 왕수인은 이치가 사물에 있다 그랬어? 아니야, 어디에 있어? 심증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물치지란 건 하나씩 살펴보면 격은
이 바르게 하다라는 뜻으로 바꿨어. 뭔가 나아간다, 이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르게 하는데 뭘 바르게 해? 물. 이 물은 사실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전부니까. 마음의 일을 바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선 지식이지만 이치지만 왕수이는 맹자를 굉장히 계승을 많이 해서 맹자의 양지는 뭐였어요, 맹자한테? 그렇죠. 도덕적인 게 뭔지 선천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또 맹자한테 능력 중에 양능이란 게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 능력. 이것도 선천적이었죠. 이 양지 양능에, 맹자의 양지 양능의 모든 뜻을 포함한 게 왕수인의 양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지를 극진히하는 게 그게 바로 경물이다. 경물치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해보면 바르지 못한 마음을 물이죠.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는다. 자기 마음에 양지를 실현한다. 양지를 실현한다. 지가 양지고 치가 실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은 이 치지를 다른 말로 치양지라고도 해요. 치양지. 이 양지는 맹자를 계승한 거고. 그러면 다시 학습지 빈칸으로 가보자. 학습지 빈칸 하기 전에 왕수인의 사상 쭉 정리해보면 심증리, 마음이 곧 뭐다? 이치다. 근데 마음에 있는 양지를 자각하고 그대로 따르자. 이 7번은 뭐냐면 주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성증리였으면 왕수인한테는 심증리도 중요하지만 바로 치양지야, 치양지. 마음의 이치를 양지라고 해요. 이 이치를 실현하자. 치양지. 마음 안에 있는 이미 선한 이치가 있어. 그게 양지인데 이 양지를 자각하고 그대로 따르자. 여기 비교하게 나와 있네요. 주자와 달리 주자의 경물치지,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탐구하는 것과 달리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서 마음만 바로잡으면 모든 이치를 내가 실현하고 알고 있는 건데 뭐 이게 경물이죠?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자기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게 경물치지라고 봤다. 치지. 다른 말로 치양지죠? 그래서 주의와 왕수인의 도덕 법칙은 어떻게 탐구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주의는 나의 삶을 지극히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이치를 완전히 다시 깨우치고 알려면 이미 갖고 있긴 하지만 사물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야 한다. 사물 하나하나의 이치를 탐구하다 보면 우리 궁극적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경물치지를 쭉 푼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에 비해 왕수인은 성증리가 아니고 뭐였어? 심증리.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이미 있어. 근데 그 이치를 뭐라고 해? 양지라고 했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뭐가 도덕적인지 아는 자각 능력. 사물의 이치는 각각의 사물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 우리는 나쁜 사욕들을 제거해서 마음을 다시 바르게 하고 내 마음의 양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자학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양지를 모든 사물에 실현해야 한다. 내 마음에 있는 효를 부모한테 실현하는 거지, 부모를 탐구한다고 효의 이치를 얻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명학의 특징 중에 지행 합의를 한번 배워볼게요. 주인 아까 지행 병진이 있었죠?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 주인은 지와 행을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함께 서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고 왕수인은 지나 행은 똑같다는 거야. 알므로서의 지나 실천으로서의 행이 어떻게 다를 수 있냐. 별개가 아니라 둘은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효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 효를 머릿속으로 알아. 인간의 머리. 알기만 하면 그게 효라고 할 수 있나? 아니지. 실제로 부모한테 효를 실천을 해야 그게 진정한 효를 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실천을 해야 진정하게 아는 건데 어떻게 효라는 그런 생각, 이치와 실천하는 효를 나눌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알므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나누는 게 아니고 서로 함께 발전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지행합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명한 말,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지효라는 걸 아는 건 이미 행위를 시작하게 된 거고, 행은 효를 실천했다면 그게 지의 완성이다. 요 구문을 보면 이게 왕수인의 말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완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습지 돌아와서 정리해 볼까요? 지행합일,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으로 인식으로서의 지와 아는 것으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별개다? 아니다. 하나라고 본다. 네,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에서 정리할 건 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치양지, 양지는 선천적이다. 이게 맹자의 양지와 양능을 다 포함한 설명이죠. 그리고 경물치지 해석 보고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주의랑 다르지 않게 존천리 거인욕은 둘 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주의는 지행 병진을 얘기하지만 왕수인은 지행 합의를 얘기한다. 교과서 꼭 다시 읽어보고 이미 다 한 거니까 교과서는 하지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 주의랑 주의의 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을 다 배워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게요. 네, 여기까지 주의랑 주의의 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을 다 배워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고했어요.